1929년 10월 29일 아침, 월스트리트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거웠습니다. 한때 멈출 줄 모르던 부와 야망의 상징이었던 주식시장이 갑자기 무너졌죠. 검은 화요일이 도래한 것입니다. 몇 시간 만에 엄청난 재산들이 증발했고,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은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거래소 플로어는 공황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혼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월스트리트의 나쁜 하루가 아니었어요. 현대 역사상 최악의 경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를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경제 위기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년간 미국은 광란의 20년대라는 파도를 타고 있었어요. 치솟는 주식, 쉬운 대출, 끝없는 낙관주의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했죠. 평범한 사람들이 주식은 오르기만 할 거라고 믿으며 저축한 돈을 시장에 쏟아부었어요. 문제는 표면 아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투기가 횡행했고 이익에 굶주린 은행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줬죠. 시장은 취약한 카드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적인 10월의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주가가 폭락하면서 도미노 효과가 시작됐습니다. 시장에 깊이 투자했던 은행들이 하나씩 무너졌어요. 가족들은 평생 모은 저축을 찾으려고 서둘렀지만 잠긴 문과 텅 빈 금고만 발견했습니다. 사업체들이 무너졌어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실업률은 놀랍게도 25%까지 치솟았죠. 구호 식량을 받으려는 줄이 여러 블록에 걸쳐 늘어섰습니다. 미국 농촌 지역에서는 농부들이 무자비한 압류로 땅을 잃었고, 더스트볼은 한때 비옥했던 들판을 황폐한 불모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고통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경제를 산산조각 냈어요. 국가들은 자국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관세를 올리면서 내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글로벌 무역을 질식시켰죠. 수년간 정부들은 해결책을 찾아 헤맸어요. 미국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시작했는데 공공사업과 금융개혁, 사회안전망의 대담한 실험이었습니다. 생명줄이었지만 회복은 더뎠어요. 결국 정책이 아니라 전쟁이 대공황을 끝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산업을 다시 불붙였고 대규모 고용을 촉진했으며 경제 안정을 회복시켰죠. 1973년 10월 총알이나 폭탄이 아니라 석유 배럴로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무기가 풀려났습니다.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가 수도꼭지를 잠가버렸어요. 욤 키푸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한 국가들의 금수 조치를 취한 것이죠. 거의 하룻밤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들이 연료를 찾아 헐떡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건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혼란이었어요. 석유 가격은 그냥 오른 게 아니라 4배로 뛰었습니다. 배럴당 3달러에서 거의 12달러까지 올랐죠. 미국의 주유소들은 전쟁터가 됐어요. 필사적인 운전자들의 끝없는 줄이 블록 주변을 감싸며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한 탱크 분량의 배급 가솔린을 받기 위해서였죠. 일부 주유소는 바닥이 났고 다른 곳들은 제한을 가했어요. 갑자기 직장이나 식료품점으로 가는 일상적인 여행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주유소에서의 불편함 이상이었다는 점이에요. 세계 경제 전체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식품에서 운송까지 모든 것의 비용이 치솟았어요. 치솟는 생산 비용에 시달리던 기업들은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죠.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어요. 성장은 멈췄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세계가 무서운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면서 답을 찾아 헤맸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정체된 성장과 증가하는 실업,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드물고 파괴적인 혼합이었죠. 이건 단순한 석유 위기가 아니었어요. 에너지 경보였습니다. 산업 국가들은 오랫동안 싼 중동 석유에 의존해왔는데 이제 그 의존성이 취약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정부들은 에너지 전략을 재고해야 했습니다. 위기는 세계를 새로운 해결책으로 밀어붙였어요. 연료 효율성, 대체 에너지원, 전략적 석유 비축이었습니다. 권력 역학도 변했죠. 한때 공급자로 여겨졌던 석유 수출국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왕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들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됐어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두를 위한 주택 소유였죠. 2000년대 초반 은행과 대출기관들이 전례 없는 주택붐을 부채질했어요. 묻는 사람 누구에게나 모기지를 나눠줬는데 신용도가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택 가격이 치솟았고 월스트리트는 기회를 봤어요. 자신들이 쌓고 있는 집 대출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금융기관들은 배를 불렸습니다. 은행들은 위험한 서프라임 대출을 모기지 담보증권이나 담보부채증권이라는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묶었어요. 그런 다음 이것들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았는데 신용평가 기관들이
AAA 등급을 찍어줬습니다. 이 기관들은 실제로 얼마나 취약한지 이해하지 못했거나 신경 쓰지 않았죠. 수년간 시스템은 멈출 수 없어 보였어요. 투자자들은 이익을 냈습니다. 은행들은 번창했죠. 주택 소유자들은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2006년 주택 가격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집의 가치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모기지 채무 불이행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 왔죠. 세계가 풀리기 시작한 해였어요. 거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면서 세계 시장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부실 부채와 무모한 투기로 세워진 금융 시스템이 얼어붙었어요. 은행들은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주식시장은 급락했죠. 수조 달러가 증발했어요. 정부들은 완전한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미국 정부는 문제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파산 위기의 은행들에 7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낮췄습니다. 경제의 경기 부양 패키지가 쏟아져 나왔으며 신뢰를 회복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죠. 하지만 수백만 명에게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였어요. 주택은 압류됐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죠. 저축이 증발했어요. 위기는 세계를 깊은 불황으로 빠뜨렸고 붕괴를 부채질했던 탐욕과 부실한 감독, 시스템적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여파로 정부들은 또 다른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도드 프랭크 법을 포함해서 더 엄격한 규제를 부과했어요. 2020년 초 주식시장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S&P 500과 다우존스는 강한 경제와 투자자 낙관주의에 힘입어 기록적인 고점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림자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무릎 꿇게 만들 위협이었죠.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신비한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헤드라인을 무시했죠. 하지만 2020년 2월이 되자 바이러스가 중국을 넘어 이탈리아, 이란, 그리고 세계 나머지 지역으로 퍼졌어요. 멀리 있는 건강 위기처럼 보였던 것이 갑자기 글로벌 비상사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가온 3월은 시장이 무너진 달이 되었어요. 정부들이 경제 전체를 봉쇄하면서 공황이 터졌습니다. 기업들이 하룻밤 사이에 문을 닫았어요. 공급망이 얼어붙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두려워한 투자자들이 출구로 몰려들었죠. 몇 주 만에 주식시장이 무너졌어요. 다우존스는 역사상 최악의 단일 포인트 하락을 3번 기록했습니다. 3월 9일, 3월 12일, 3월 16일인데 하루 세션에서 거의 13%가 떨어졌죠. 이날들은 검은 월요일, 검은 목요일, 그리고 다시 검은 월요일로 알려지게 됐어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사이의 석유 전쟁이 석유 가격을 자유낙하시키면서 불에 기름을 더했습니다. 혼돈이었어요.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반격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대규모 부양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의회는 역사적인 2조 2천억 달러 구제 패키지인 CARES 법을 통과시켜서 시민들에게 직접 지급금을 보냈고 기업들을 지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책 이반자들이 경제 공황을 억제하려고 서둘렀어요. 황폐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월이 되자 백신 개발 소문과 아마존, 줌 같은 기술 거물들이 이끄는 재택경제의 부상이 역사적인 반등을 촉발했어요. 주식은 기록적인 속도로 올랐습니다. 2020년 8월이 되자 S&P 500은 손실을 완전히 회복했고 역사상 가장 짧은 약세장을 기록했죠. 문제는 월스트리트의 회복 아래에서 메인스트리트는 고통받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소규모 사업체들이 무너졌습니다. 실업률이 치솟았어요. 위기는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사이에 깊은 단절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격차죠. 코로나 붕괴는 단순한 금융 붕괴가 아니었어요. 공포가 얼마나 빨리 퍼질 수 있는지, 정부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정말로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상기시켰습니다. 2020년에 시장은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급락했다가 반등했고 세계를 영원히 바꿔놨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줬어요. 어떤 경제도 완벽한 면역은 없다는 것을요. 또 붕괴는 빠르게 일어나고 회복은 느리며 교훈은 종종 잊혀진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후 경제 붕괴를 초래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독자분들의 경제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